현장에 있었던 저뿐만 아니라 네. 그거를 또 지켜보셨을 많은 팬들 또 국민분들도 아마 납득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공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다른 감독들은 외국인 감독들은 관련한 서류도 제출하고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서 네. 면접도 봤는데 홍명보 감독에게는 어떤 서류 제출도 받지 않고 집 앞에 빵집에 찾아가서 밤 11시에 부탁하러 갔는데 네. 이게 불공정하지 않지 않냐, 정관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질문. 그거는 전 되게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네. 자, 이날 위원께서는 정몽규 체제가 끝나야 한다 작심 비판을 하셨는데 현재 협회의 이런 난맥상이 정몽규 회장이 큰 원인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중요한 결정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은 다 회장이 하게 되죠. 대표가 하게 됩니다. 네.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래 이제 비슷한 일들,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 승부 조작을 했던 사람들을 기습적으로 사면했다든지, 네. 국제 무대에서 검증이 끝나버린 클린스만 감독을 무리하게 선임을 했다든지, 네. 파리 올림픽 진출 실패 과정에서 감독을 견인 문제가 또 발생했다든지, 네. 당장에 지금 홍명보 감독 선임,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몽규 회장의 어떤 책임 아래에 이뤄졌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정몽규 회장 체제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회가 속해 있는 대한체육회는 정관상 2번까지만 연임을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번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정몽규 회장은 3번 했고 4번에 도전하려고 하는 건데 3번 이상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규정상은 2번까지만 있으니까 네. 3번 이상을 할 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특별 예외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 특별 예외를 인정받을 때는 이런 거죠. 그동안 일을 잘해왔다는 걸 인정.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재정적인 걸 기여했다는 걸 인정. 국제 무대에서 또 직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 이런 걸 인정받게 되면 네. 예외적으로 그러면 3번 하세요, 4번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정몽규 회장이 얼마나 그걸 그동안 잘 수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받을지 모르겠고, 또 하나 이번에 되게 좀 문제였던 건 대한체육회, 축구협회가 속해 있는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바꾸는 걸 시도했었죠. 네. 실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서 아까 얘기했던 2번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걸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마음만 먹으면 종신이 되는 걸 풀어버렸어요, 정관을.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내가 더 하기 위해서 나의 룰을 내가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 그건 허용할 수 없다, 승인을 불허한 상태입니다.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대한체육회 안에 있는 부서예요. 아하.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도, 축구협회 회장도 3선, 4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네. 대한체육회 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거기 또 위원장이 대한체육회의 회장의 지인입니다. 네. 그러면 지인이 허락을 안 해줄까요? 위에 있는 회장이 허락해달라 그러면 허락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도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 체제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축구협회는 현대 가문의 것이었습니다. 네.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유화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저도 하도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러지? 혹시 스스로 이 문제를 판단할 수 없는 지금 환경일 것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이것은 현대가 가문이 결정해야 되는 건가? 네. 내가 한다 안 한다를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도 사실 그게 시원하기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선거인단을 꾸리게 되는데 선거인단이 누구냐면 대한 축구협회가 있죠. 거기에는 예를 들면 뭐 프로축구연맹, 네. 뭐 실업축구연맹 이런 식으로 밑에 산하 협회장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협회장들이 들어가고요. 또 시도협회 협회장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뭐 선수대표, 감독대표, 심판진 대표에서 몇 명이 또 줄여져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가 꾸려지게 되는데, 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선거인단은 현재 회장의 다 영향력 아래에 있죠.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어느 협회 회장, 또 시도협회 회장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
선거를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를 모아놓으면 누굴 뽑겠습니까? 내가 모시는 회장님을 뽑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닫혀있는 구조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체육관 선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인초 문체부 장관의 이야기는 그럼 만약에 사선을 됐다. 그러면 내가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회장으로 뽑혀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승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면 법정 소송까지 가겠다는 거죠. 행정 소송을 가서 네. 이 주무부 장관의 승인의 불허가 법리적으로 옳으냐라는 법정 다툼까지 가겠다는 건데 상당히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지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현대가가 아니면 축구가 멈추나요? 정몽규 회장이 아니면 한국 축구가 퇴보하나요? 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야죠. 저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물론 네. 그리고 다른 누가 오면 그동안 30년 동안 현대가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가 생길 거예요. 그건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축구팀에도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가 20, 30년 한 팀을 이끌다가 물러나게 되면 그만큼의 어려움을 좀 겪어요. 과도기에서. 전 그런 시기는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긴 호흡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그런 변화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죠. 홍명보 감독 체제가 유지되는. 저도 우리 선수단 분위기를 살짝 들었는데 굉장히 흔들린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조직의 리더, 수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불안할 수 있죠. 흔들릴 수 있죠. 물론 저는 이번 다음 달에 열릴 우리 요르단과 이라크 경기 우리 선수들을 믿습니다. 네. 아주 매우 강하게 응원을 할 텐데 걱정은 좀 되죠. 우리 선수들의 마음도.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네. 현재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그럼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뭔가 투명하게 밝혀지건 네. 아니면 새롭게 뭐가 뽑히건 정리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생각을 합니다. 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서 연봉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20억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봉사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그 표현에 더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네. 20억이 넘습니다. 네. 한 달로 따지면 2억을 받아요. 한 달 2억 받는 봉사는 없습니다. 연봉 20억 받는 봉사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봉사라는 표현은 한국 축구와 한국 대표팀이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무서워요. 네. 똑같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 축구를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한국 대표팀 감독하려고 하는 전 세계의 감독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은 없었지만 정말 공부하고 노력해와서 지금 막 하고 있는 감독들 많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모든 걸 간절하게 절실하게 우리 대표팀 감독직 수행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저런 봉사라는 표현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금 국가대표 감독하기 전에 프로팀인 울산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2배 정도의 연봉입니다. 만약에 제가 100번 양보해서 프로팀을 이끌던 시절에 연봉을 깎고 왔다고 한다면 네. 만약에 절반으로 뭐 깎고 왔다고 한다면 저런 표현 쓰면 아 그래 내 연봉을 손해 봐서라도 내가 이 한국 축구를 살리려고 왔어라고 하면 제가 그래도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연봉을 올려놓고 왔는데 봉사란 말이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만약에 절차에 위법이 발생해서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이 감독직에 임명이 됐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지금 저희는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선을 코앞에 두고 그 예,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감독이 선임이 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본 경험으로서 한번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이 됐으면은 남은 기간 동안 팀을 강하게 만들어서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 내는 게 저의 그러니까 팀을 임무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있는 그 감독은 홍명보 감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감독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지금 축구인들이 다 의구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번 두 경기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경기의 첫 번째 경기는 어땠는데요? 첫 번째 경기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게 그 축구인들의 열화와 같은 분노와 감독은 물러나라, 정몽규 회장은 물러나라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수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많이 미치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불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된 감독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끌어졌을 경우 계속해서 그런 사기 저하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오만과의 성적이 3대1 성적이 좋은 건 아니네요. 그것조차도. 네, 그래서 뭐 제가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울산 HD 감독으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축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축구 인생 40년에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난 10년 전에 2014년 월드컵 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뭐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임생 위원장이 집 근처로 찾아와 가지고 면담을 할 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울산 HD에 있으면서 이 또 대표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란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처음 제의를 받았고요. 그 제의를 저는 울산 HD가 아닌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예전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7월 5일 날 저녁에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11시경에 홍 감독님 지인이 운영하는 빵집인지 카페인지 모르는 곳에서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두 분이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빵집 이름이 뭡니까? 예, 이스트팍이라는 저희 집 근처에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빵집입니다. 베이커리 집입니다. 예, 빵만 파는 집인가요? 빵하고 커피 팝니다. 빵하고 커피 팔고 네. 그 자리에서 빵 드셨습니까? 아니면 커피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안 드셨고요. 지인이니까 그냥 열으셨다 이 예, 말씀이시죠? 뭐 장소만 좀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장소를 제공해 주신 거네요. 네. 그 늦은 시간에 빵집 주인께서. 네. 이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직을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은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오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와 오차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 바꾸기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1차 회의에서의 그 행정적인 오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조건은 2급 자격증 취득 1년이 지나야 하는데 화면 띄워주시죠. 협회가 통상 10월이나 11월에 열리는 지도자 강습회를 7월로 당겨서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내용 보시면은 당시 현직 지도자 중 78.9%인 266명이 2급 자격증을 가진 홍명보 코치가 자격 규정을 위반하면서 독일 월드컵 대표팀 코치에 선임된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답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도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저 때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1년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때 월드컵 대표팀이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저한테 2002년도 월드컵 코치를 했던 핀 베어백 코치인데 코칭 스텝이 바뀌니까 한국인 코칭 스태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뭐 그때도 제발 한국의 코치로 네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 상황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남들은 4 내지 5년은 좋게 걸리는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아무런 지도자 자격증도 없던 사람이 불과 10개월 만에 1급 지도자가 되고 국가대표 코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혜라고 하는 겁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MH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의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